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옆 사람하고. 제가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랬는데 박수 소리만 나면 안 돼요. 환호 소리까지.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그렇게 힌트를 주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쁘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강의가 안 좋은 것만 해주는 거야. 좋은 강의를 막 하려면은 여러분한테 매였어. 알겠죠? 시절이 좀 어수선해도 어수선할수록 우리는 다 허경영을 만나는 것만으로 비명을 지르고 용감해야 돼. 알겠죠? 때는 촛불이 아무리 밝아도 촛불이 뭘 못 이겨요? 등불을 못 이기죠? 등불이 뭘 못 이겨요? 태양을 이길 수가 없어. 태양이 탁 나타나면 싹 박혀버려. 이게 여야 대선 후보들이야. 그래 안 그래요? 태양은 누구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이게 촛불 가지고 강화문은 밝힐지 몰라도 세계를 밝힐 수 있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 밝힐 수 있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1000명이 나타나서 대통령이 바뀌어도 우리 국민의 가슴은 밝아져 안 밝아져? 안 밝아집니다. 더 어두워져요. 부모가 자식 걱정하듯이 이 사람들 걱정하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 사람들은 마치 권투 선수 같아. 꼭 상대방의 스파링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래 꼭 둘이서 싸워요. 그래 여러분들은 이 싸움을 안 보면 심심한가 봐. 이게 나라 망하고 모든 사람 BJ 만들어주는 싸움이야. 그냥 싸움 구경하면 좋은데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런 싸움은 그만해야 돼요. 싱가포르의 이강류 싱가포르 총리가 대통령 되자마자 5,000명을 죽였죠. 5,000명을 여야 정치 지도자를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물속에 가라앉혀서 수장시켰어. 이 사람 이강류 이 사람 얼굴 보면 살인범 얼굴이야. 그런데 사형수의 얼굴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아주 랭킹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미국 사람이 껌 좀 뱉었다고 곤장을 몇 자리 때려요? 6자리. 그게 언제 몇 년 전이죠? 그 애누리가 없어요. 그 미국 대통령이 좀 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싱가포르 총리가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총리가 누구죠? 이강요 씨 아들이야. 이 사람 아들이 또 하고 있어. 이 사람이 30몇 년을 했는데 아들이 또 하고 있어. 근데 이 싱가포르 사람들이 독재한다고 하나 안 하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명을 어떻게 죽였느냐? 취임식을 한다고. 싱가포르에는 섬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또 섬에서 취임식을 해? 섬으로 전부 오라고 그래놓고 배를 뒤집어 엎어버렸어. 세월호처럼. 알겠죠? 그러니까 그 배에 탄 여야 정치인들이 5,000명이야. 싹 다 물속에 깔아앉아서 죽어버렸어. 구출하는 척 하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강요 세상이 돼야 안 돼? 네, 그렇게 했습니다. 허경영 대구 초청 강연 아시죠? 대구 언제죠? 대구 초청 강연, 대구 초청은 초청인데 이게 아마 지방에서 하는 강연은 광주에서 했고 부산에서 했고 그죠? 요게 이제 대구 초청이 마지막일 거예요. 언제 강의는 서울에서 해요.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4월 2일 2시 422 알겠죠? 422 대구
대구의 장소가 엑스코. 엑스코 해관이지. 야, 대구에서 합니다. 이날, 대구에서 하니까. 자, 그럼 오늘 강의는, 한국이 전쟁이 난 지가 70년이 다 돼가죠? 네. 맞죠? 네. 건국한 지가 70년이 이제 다 된 거지. 한국 건국이 70년 이후에. 요게 뭐죠? 백척간두. 한국 전쟁 70년 이래. 전쟁이 지금 끝났나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은 백척간두. 더 진짜 전쟁 시기가 오고 있다. 알겠죠? 백척간두. 그러니까 우리가 7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남북이 휴전선을 앞두고 전쟁을 쉬고 있어. 맞죠? 쉬고 있는데 백척간두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 백척간두는 백척이나 되는 작대기 위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어지럽죠? 이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이게 내 오늘 강의입니다. 괜찮죠? 네.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촛불을 등불을 못 이기고 등불은 등대불도 못 이기겠죠, 그죠? 네, 그러나 이게 등대불도 등불에 속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등불도 태양을 못 이기는데 태양은 내가 허경영이라고 그러고 촛불은 지금 대선 후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대선 후보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백척간두가 시작되겠죠? 시작되는데 허경영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부터는 허경영을 복권하라. 이렇게 이제 서명을 받아야 돼. 많은 사람한테 가서 무조건 서명을 받아야 돼. 알겠습니까? 지방 한 100군데서 우리 국민 뭐죠? 정치혁명연대가 아닌 단체에서 정부에서 하는지 누가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허경영을 대통령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조사하고 있다고 그러죠?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허경영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기 체크하라는 거야. 요거를 지하철역 앞에서 한 10명이 서가지고 사인을 받는다고 그래. 대전, 몇 군데에서 전국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단체인지는 몰라. 우리는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안 나온다, 허경영이가 대통령 안 나올 수도 있다, 복권이 안 될 수도 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누군지를 몰라. 알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이제는 나가든 안 나가든 우리는 들고 일어나서 해봐야 돼. 알겠습니까? 허경영을 10년간 묶어놨는데 이제 1년 남았죠? 요거는 복권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내가 복권돼서 안 나가면 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123석의 더불어민주당이 하는데 이 당이 내년에 지자체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때 몰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177명한테 계속 끌려다니다가 총선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쟁 시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 또 이분이 제일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를 없애겠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앞으로 혼란한 정국이 예상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234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을 했어. 맞죠? 그러면 234명의 국회의원이 탄핵했는데 실제 민주당 세력은 123명이야. 새누리당에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고 무소속이 막 지원을 하고 다른 당에서 막 지원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234명이 됐는데 이런 국회의원들은 국가지도자 정신교육대 보내고 새로 100명을 내가 뽑죠. 임시로. 임시로 뽑아가지고 내 정책이 한 달 이내에 전부 통과되죠. 과감하게 통과되겠죠. 이래서 하는 정치. 그것은 태양이야. 태양. 태양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촛불이야. 이걸 전국을 밝힐 수 있나요? 그래 이 태양은 무슨 천부경에 이 우리가 말하는 천부경에 태양은 무슨 태양이 있어요? 본태양. 진태양. 무슨 태양이 있어요? 네? 무슨 태양이지? 가태양. 그러니까 이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허경영은 여기 무슨 태양일까? 본신 본태양이죠? 그럼 하늘에 있는 태양은 뭐예요? 진태양. 알겠죠? 그러면 이 본신 본태양은 왜 여러분에게 이 백척간두를 피해갈 수 있느냐 보시면은 본신 본태양이 나타나려면은 세계가 혼란해야 돼. 미국에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한반도에서 본태양이 나오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막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막 북한을 공격하겠다, 뭐 하겠다,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반도에서 본태양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 세계가 태풍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달러화를 강세로 만들기 위해서 달러 가치를 인상시켜. 그러면은 인상시키면서 아시아 경제를 몰락을 시킬 거예요. 중국한테 보복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무기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환율 전쟁을 하기 시작해. 그럼 그 피해는 우리가 솔빵 입어야 돼. 우리는 일본은 국가 경제 GDP의 4%밖에 안 돼, 수출이. 근데 우리는 뭐예요? 80%야. 80%. 북한은 거의 없어. 전쟁 나도 손해볼 게 있어, 없어? 미쳐봐야 본전이야. 그 사람들은 전쟁에서 미쳐봐야 무너질 것도 없어, 그냥.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파트가 저 팔당댐에다가 북한에서 이상한 화학탄을 하나만 넣어버리면 100년간 우리는 수돗물을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모든 아파트에서 식수화로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이 5천만 명이 물을 못 먹어. 물을 수입해 와야 돼. 그 여러분들은 뭐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 데인지를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팔당댐에 이상한 폭탄이 하나 투하돼 버렸다. 그러면 2천만 명은 딴 데로 가서 물을 구하러 가야 돼. 살 수가 없어요. 그렇고서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런 봉지 하나를 팔당댐에다 던져버렸다. 차 타고 가다가.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그 물이 김정남이 얼굴에 이렇게 바른 거 그런 미생물이 있어 없어요? 하나만 넣어버리면 100년간 우리는 물 못 먹어. 그 요만한 봉지에 비닐봉지 하나만 던져버리면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 안보는 너무 허술해. 근데 그 팔당댐에 가보면은 아무도 뭐 물 관리에 대해서 보초서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고 국가 지도자는 국민들한테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어. 알겠죠?
지금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은 내가 이제 서서히 이제 기지개를 켜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촛불 따위를 들고 촛불을 가지고 권력을 잡은 자들이 촛불밖에 더 켜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태양이 이 태양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태양이 햇빛과 햇살이 있다고 그랬죠? 이 햇빛이 나오는 시간이 하루 중에 언제예요? 정오야, 정오. 오시란 말이에요, 오시. 이 오시가 우리 한반도의 말 모양이야. 우리 한반도 말이라고 그랬죠? 말 모양 맞잖아. 이 오자를 잘 보세요. 호자를 볼 때 이 오자가 있어 없어요? 정오하는 오자가 여기 있어 없어요? 이 흰 말씀을 가진 말이 백마야, 백마. 백마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흰 말이 나타날 때 정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름에 오를, 정오를 달고 왔어. 하도 여러분들이 시비를 걸어서 하니까 가짜들이 진짜처럼 돌아다니니까 아예 이름에 나는 정오의 태양이지 저녁 태양이 아니에요. 아침 태양이 아니에요. 정오의 왜 태양이냐? 정오의 태양은 해가 위에서 바로 내려와 안 내려와? 어떤 물건이 있어도 그림자가 있어 없어? 없어. 모든 사람을 똑바로 비춰줘. 근데 1시, 2시, 3시 돼버리면 그늘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촛불은 노다지 그늘을 만드는 거야, 그늘을. 여기 촛불 들고 있으면 저 집은 깜깜해. 저기는 그늘이야. 맞아요. 태양은 위에서 골고루 탁 해버리니까 전부 그거를 본태양이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본신 본태양이 나올 때는 이 진태양과 같은 빛을 가져오는데 진태양도 그늘이 있어요. 해가 여기서 볼 때 집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처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그늘이 있어 없어요? 요만큼이 그늘이야. 그렇죠? 근데 본태양은 여기 그늘이 있어 없어요? 없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대선 후보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촛불에 기대하면 안 돼요. 햇불에 이 태양에 우리 민족이 이제 기대를 해야 돼. 그러면서 이자는 이자를 자세히 보면 이게 정오가 바를 정자가 하늘의 말씀이 원래 바른 거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오를 붙이면 이게 허자야. 같은 글자예요. 알겠죠? 그 사람이 서울을 장악한다. 서울을 편안하게 한다. 맞아요? 편안할 영자야. 그러면 이 서울은 뭐냐? 세계 중심이야. 여기는 동경이 있어. 여기는 서경이 있어. 여기는 남경이 있어. 여기 북경이 있어 없어요? 동서남북에 동경, 서경, 남경, 북경 실제 있어 없어요? 요건 서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수도를 4개를 거느리고 있는 동서남북에 거느리고 있는 서울은 대한민국 서울 말고 있나 없나? 풍수적으로 있어 없어요? 풍수적으로 동서남북에 강대국 중국의 서울을 가지고 있고 일본의 서울을 가지고 동쪽에 가지고 있고 북쪽에는 중국의 서울을 가지고 있고 또 서쪽에는 중국의 옛날의 서경을 가지고 있고 남쪽에는 중국의 남경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시아의 강력한 4개의 수도를 서울은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중경이라고 안 합니다. 맞아 안 맞아요? 중경이는 안 하고 그냥 경이라고 그래. 그래서 서울이라고 그래. 물론 이걸 갖다가 중국 사람들은 이 서울을 뭐라고 써요? 한성이라고 안 해. 중국 사람들은 서울을 이렇게 쓰잖아. 이게 중국 말로는 서울이잖아. 맞아요. 서울. 이걸 세월. 그죠? 이게 머리 숫자 아시죠? 머리 숫자. 수도할 때 숫자.
서울.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야, 서울. 이게 울자고. 서울. 이렇게 쓰는데, 중국은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이 이자를 중국에서도 서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도는 이렇게 풍수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 통일 수도 자리야, 우리나라가. 세계 통일 수도에 그 수도가 세계를 편안하게 한다. 편안할 영자. 그게 내 이름이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도 눈치를 못 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눈치챘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챈 거야. 허경영을 잡아놔라. 그러니까 10년간 못 나가게 해서 안 했어요? 제 암흑에 뭐 그 사람들이 나를 묶어놓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10년간 꼼짝 못하게 나를 잡아놨는데 나는 10년간 그래도 여러분하고 강의를 했잖아. 그죠? 20년 동안 강의를 잘 해서 그래서 묶여 있는 게 좋죠? 예? 대통령 나갔으면 아마 내 시기가 아니니까 지금 나가면 안 됐죠. 그러나 이제 내 때가 오고 있죠. 예, 오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삼각산이야. 여기에 도봉산 12봉이야. 여기에 불암산이야. 여기 무슨 산이죠? 요거는 봉우리가 10개야. 요거는 봉우리가 12개야. 12봉. 요거는 10봉. 요거는 부처불자. 불암산. 맞아요? 요거는 무슨 산입니까? 요거는 아시죠? 예? 도봉산. 그죠? 요거는 뭐예요? 삼각산.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 개천이 12봉에서 내려오는 개천. 여기서 수락산에서 내려오는 개천. 요거는 수락산이요. 도봉산, 요거는 수락산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내려오는 개천이 이렇게 내려와. 알죠? 그래서 요거는 서쪽이고, 요거는 동쪽이야. 요게 뭐죠? 중랑천이야. 자, 가운데 중자, 눈물 흘릴 랑자, 개천천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이름을 잘 지났는지. 동서양, 서양의 예수의 모습이야, 삼각산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모습이 삼각산이에요. 비행기에서 보면은. 그리고 도봉산은 12봉우리가 뭐냐면 12제자가 우는 모습이야. 그래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요 개천이었던 우이천입니다. 알죠? 우이천인데 요 우이천에서 내려오는 개천이 왜 우이천이냐? 요게 뭐예요? 소우자 맞죠? 소기같이 생겼다 이거지, 그죠? 소우이천인데 내가 소 목소리를 하고 있어요. 알겠죠? 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 우성제야라. 알겠죠? 우성제야라. 소의 목소리를 가져오는 자가 나타나서 떠든다 이 말이야. 온 세상을 떠든다. 그리고 우성제야가 온 거야. 해시대에. 그 내가 온다 이면 소 목소리. 그래서 이게 우이천에서 내려와. 요거는 상계천에서 내려와. 그래 합쳐요. 그 요건 동쪽 물과 요거는 석가모니의 10대 제자야. 이건 예수의 12제자. 그래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돼. 내가 중랑교 다리 밑에서 태어났어. 맞아요. 여기에 내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에 서울경자가 붙어 있어.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기는 진주에서 자라. 진주 지수면에서 자라는데 그 내가 다닌 지수면에 내 마을에는 마을이 한 500호 되었는데 이게 전부 기와집이야. 기와집인데 산에 가서 보면 까매. 거기인데 이병철, 구인내, 조홍재, 우리나라 재벌이 176명이 나왔어. 그것도 기라성 같은 재벌이 176명이 나와. 그러니까 풍수가 대단한 데죠. 이 마을에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내 아버지였어. 우리 할아버지였어.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누님이 우리 집으로 시집오고
구인내 씨가 우리 고모하고 결혼해.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할아버지 재산들이 LG그룹과 삼성그룹으로 가요. 알겠죠? 그 오늘 대그룹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와가지고 일본에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나라 제일 부자잖아. 그러니까 그 토지를 몽땅 소작인한테 문서를 다 놓아줘 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사상범으로 오해를 받아. 땅 문서를 놓아주니까 저게 공산주의자이냐.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33살 때 사형. 알겠죠? 네. 그래 우리 어머니가 면회를 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재패간 지 1년이 됐을 때 우리 어머니가 면회를 왔는데 서울에 중량교 다리 밑에 여기서 텐트를 여기 가만히 움막이 많았어요. 여기에 하나를 빌려가지고 여기서 어머니가 기도를 했어. 우리 아버지가 면회를 다녔어요. 여기서 서대문 교도소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서울에 온 지 2년 만에 나를 낳았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하고 잠을 자서 낳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태어나는 것이 묘하게 신인으로 태어나지. 여러분은 뭐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이성, 네? 이성결합인자죠. 이성결합인자야. 허경영은 뭐라고요? 일성결합인자야. 그러니까 이거는 난자정자가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난자만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왜 이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거는 정확한 증거가 있는 거고, 뭐 경전에 보면 어떤 성자도 이렇게 태어났다고 그래. 근데 그것도 인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 돼야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독일 사람하고 살아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하고 살아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야. 맞아, 맞아요. 그럼 씨를 누구한테서 씨를 받나? 어머니한테서 씨를 받는 거야. 아버지는 인정을 안 해버려요. 유대인들은. 맞아, 맞아요. 히틀러가 유럽에 있는 유대인을 전부 찾아라 그럴 때 목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분명히 프랑스 사람인데 유대인으로 잡혀가서 죽는 거야. 왜? 이스라엘 여자하고 유대인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그럼 그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유대인 남자가 프랑스 여자하고 살면은 잡혀가 안 잡혀가? 안 잡혀가요. 유대인이라도 안 잡혀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계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막 여기서 모계가 좌우하듯이 나는 모계만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은 아버지 어머니가 존재한다는 거. 그런데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좋은 가문에 가서 태어나느냐? 허경영이는 왜 이 좋은 가문에 일부러 태어나냐? 그것은 그 사람의 우리 아버지의 그 정신이 훌륭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를 조병옥 박사 보고 잡아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사상범이 아니야. 재벌 아들이 뭐 사상범이요. 그래 안 그래요? 땅 무서 놀아준 게 무슨 죄냐 그랬더니 자기가 토지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잡혀가고 나서 토지 개혁 했어 안 했어요? 몇 마디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했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가 그 엄청난 영향을 준 거야. 알겠습니까? 내가 노인수당 70만 원 주겠다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0만 원씩 줘서 안 줬어요? 내가 영향을 줘 안 줘? 우리 아버지가 토지를 전부 논아줬더니 이제 만석군술 토지 많이 가진 사람 내 나라 일이 되는 거야. 응? 그래 토지 뭐 했어요? 토지 계획을 이승만이가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몇 마디 이상 못 가지게 다 논아주게 해버린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여러 사람을 돕는데 기여를 많이 한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하고 대답을 할 때 요 하단전에 힘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요 가슴이 울리면서 여기 힘이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가 왕성해져 버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허리 굽히고 있지 마세요. 허리 이렇게 들고 허리 쫙 펴고 앉으면 2시간 앉아 있는 게 2시간은 운동하는 거야. 몸무게가 엄청 살이 빠져요. 건강해져. 근데 허리에 힘을 빼고 앉아 있으면 몸은 다 버려요. 어?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리 지를 때 건강해지고 하단절에 힘이 들어가니까 또 뭐 할 때 건강해져요? 웃을 때는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웃을 때 요 가슴 심장 있는 부위 여기 웃을 때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자꾸 웃으면은 면역력이 엄청 올라가. 물론 내가 있는 데서는 안 웃어도 괜찮지만은 그냥 올라가지만은 아무도 없는 데 가서는 웃으면은 이 웃을 때 여기가 자극이 돼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져. 그 다음에 소리 지를 때는 말을 할 때는 하단전이 중단전. 이거 웃을 때는 중단전이 튼튼해지고. 알겠죠? 대답할 때는 하단전이 튼튼해지고. 강의 들을 때는 상단전이 발달돼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을 작동하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나면은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몰라. 그래서 허경영은 이름이 우연히 만들어진 건가 아닌가? 그런데 하나 이상한 일은 이 이름 위에는 에너지를 위해서 보내주지 않는다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이름 위에는 어떠한 성자의 이름도 어떠한 사람의 종교 지도자의 이름도 위에서 백회를 열어주나 안 열어주나? 오직 하늘 문을 열어서 들어가려면 이 이름으로만 그 열쇠가 열려요. 이게 하늘로 가는 문이에요. 이게 백회가 열려. 내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닌데 왜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대통령이 중요한 자리 같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잘 돼서 백궁을 가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대통령은 계속 우리나라 대통령, 내가 대통령 되는 시점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 대통령 선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늘궁은, 백궁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석가모니가 성자 맞죠? 여기서 보면은 속인인데 여기에 뭐 있다고요? 신인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신인 밑에 뭐가 있어요? 진인 있죠. 진인 밑에 뭐가 있어요? 예? 성인 있죠. 그러면은 이 성인과들은 잘 보세요. 이 성인과들 보세요. 성인과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실제적으로 이 신인과 성인과 진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의 이름에서 얼굴에서 백회 열립니까? 그 다음에 이 성인들에서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안 열리는데 이거를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 이제 앞으로 기계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오링으로 해보죠, 그죠? 오링으로 해보는데 이 신인이 이 한반도에 온다는 예언서는 수백 건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심지어 영암이라는 데는 영암의 월출산 아시죠? 그 왜 이름을 영암이로 지었느냐? 신령스러운 바위가 나타난다. 누가 지어줬어요? 진표 율사가. 거기에 18명의 율사가 나왔어. 그 영암에. 그 영암이 좀 신기한 곳이야. 전라도 영암. 그러면 왜 그 사람이 여기 지역 이름을 영암으로 해놨나? 신령스러운 바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대요. 그런데 무명선사라는 여자가 무명선사라는 거야. 이 이름 명자. 무명. 이름이 없는 선사야. 이 무명선사라는 여자가 지리산에서 평생 돌을 닦다가
재벌 딸인가 뭐 하여튼 뭐 훌륭한 분 같아. 거기다 돌을 닦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영암으로 가라고 해서 영암으로 왔대. 월출산에 왔는데 갑자기 미국의 뉴햄퍼스주에 있는 컴바이 얼굴 아시죠? 이 컴바이 얼굴이 갑자기 벼락을 맞아가지고 깨져버렸어. 뉴스에 나왔죠? 벼락이 꽝 쳐서 컴바이 얼굴 대가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리니까 갑자기 이 무명선사, 이 무명선사한테 무슨 환상이 보이냐. 월출산에 100m짜리 컴바이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허경영이라고 탁 세계 통일 대통령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월출산으로 왔기 때문에 그 영암 군수한테 찾아가서 이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냐고. 이 사람이 이제 모르니까 나를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 대통령 나온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거기 지자체 의원이 서울로 나를 데려왔어. 그래서 영암군에서 초청을 해서 가서 무명선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무명선사가 30명 정도 도인을 데리고 가운데 앉아있고 소복을 입었는데, 그 사진 여기 있나? 그 콤바이 사진만 있습니다. 콤바이 사진? 그리고 무명선사 사진. 내하고 있던 무명선사 사진. 그 어느 핸드폰이? 준비하겠습니다. 그 핸드폰 어디 누구 줬나? 아까 핸드폰 줬는데 너 가지고 있잖아. 그 이제 무명선사가 있는데 이분이 내가 그거 가서 이제 절을 받았어. 저 계룡산의 도인, 태백산 도인, 전 우리나라 산의 도인 우두머리들이 싹 다 모이고 수염이 이만해. 수염이 전부 이래요. 그 사람들이 한 30명이 내가 온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 나가서 무명선사를 처음 만났어. 그 나를 보더니 아, 세계를 통일하실 분이 올 때 그 컴바이 얼굴이 영암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환상을 본 그날 영암의 월출산에 컴바이 얼굴이 발견됐어. 그 사진 나중에 나와 보여드릴게. 그래서 내가 거기를 붙들려 갔어요. 갔더니 이 여자, 이분이, 이 선사가 한 1,0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나한테 주고 내가 세계를 통일할 분이라고 해서 청문회를 하는 거야. 그 30명의 도인이 아시아 통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언제 할 겁니까? 세계 통일은 언제 할 겁니까? 지금 여야 구도에서 당신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겁니까? 뭐 이거 질문을 몇 시간을 하는데 내 답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일어나서 나한테 절을 했어.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무명선사가 바로 저분이라고. 저분이 내한테 나타났는데 어떻게 얼굴까지도 똑같냐고. 자기가 본 그대로래. 그래서 컴바이 얼굴이 바로 허경영이라고. 근데 그 바위 길이가 100m니까 굉장해요. 이 컴바이 얼굴 위에가 구정봉이 있어. 구멍이 구정봉 9개가 있는데 이 구멍이 9개가 컴바이 얼굴 머리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 이 머리에 구정봉이 9개 머리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정봉이라고 그래. 에? 구정봉이라는 이 이름이 있는 이유가 컴바이 얼굴이 있어요, 이게. 근데 옛날에 원래 구정봉이 있었대. 근데 이게 사람 얼굴로 바뀌어버린 거야. 벼락을 맞아가지고, 여기 또. 그래가지고 허경영이가 이제 나타날 때가 됐다 해가지고 여기 내가 갔다 왔어. 아직 사진 찾고 있는 모양이에요. 사진은 나왔어요. 사진 나오네. 이거예요, 이거. 이 사람 닮았죠? 네. 여기 사람 보이죠? 까만 거 점 보이죠? 네. 여기 사람이야. 여기 까만 점. 여기 보면 까맣게 서 있죠? 네. 여기에 우물이 9개가 있어요. 이게 사람 얼굴로 이게 깨져나가면서 사람이 된 거야.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휘장이 걸려있더래. 허경영 세계 대통령. 세계 통일 대통령 쫙 이렇게 휘장이 내려와 있더래.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여기 가면 여기 점 하나보다 작아요. 요게 사람이야. 등산객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커요. 저게 사람 얼굴이야. 굉장하죠? 영암 월출산.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예언서에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한 여인, 무명선사라는 여인에 의해서 내가 영암에 붙들려 갔다는 거. 영암에 가서 대우를 받고 갔다는 거. 그래서 대단합니다. 큰 기와집에 여자가 금으로 된 병풍을 쳐놓고 앉아 있는데 앞에 등불이 몇십 개가 켜져 있어요. 등불이. 근데 그 등불들이 중국 옛날 고대 쓰던 등불들이야. 촛불이 몇십 개 켜지고 그 가운데 여자가 앉아 있어. 하얀 소복을 입었는데 머리 왕관을 쓰고 이마에 구슬을 달고 머리를 이까지 늘어뜨렸어. 그런데 거의 단식을 하고 신선이야. 근데 벌써 나하고는 몇천 년간 본 것 같아. 딱 보니까 이 여자야. 머리 왕관을 쓰고 왕관을 여기 냅니다. 그죠? 이 사람 어때 많이 본 사람이죠? 여기 있죠? 이거는 영암에 있는 사람이고, 자, 이 사람은 이분인데, 이분이 단식을 많이 하니까 밥을 거의 안 먹는데 뼈만 남았어요. 근데 머리카락을 늘어뜨렸죠, 그죠? 그리고 소복이, 요 팔찌 보이죠? 패션이 선녀 패션이야. 거짓말 합니다. 선녀 패션. 흰 옷이 여기까지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옷이 한 몇 겹이 되더라고. 하나만 입은 게 아니에요, 저 옷이. 하얀 옷을 여러 개 입었는데 위로 올려봐. 다리. 여기서 버선 신었죠? 흰 고무신 신었죠? 아주 그냥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아. 붙들어야 돼. 하늘하냐. 요 고무신 보이죠? 그죠? 여기 요 소대 있고 여기 안에 몸빼 바지 있죠? 그렇죠? 그죠? 여기 또 버선 신고 고무신 신었죠? 패션이 완전 선녀 패션이야. 그리고 요 이마에 구슬을 달았어. 이마에 오색 구슬을 달고 있고 여기 왕관. 그리고 이분이 있는 요 등불 보이는 여기가 한옥집이야. 고래등 같은 기와집인데 몇 채가 되는데 거기에 이분이 사는 방이야. 그리고 여기 정각이 있고 여기 보이죠? 불빛이. 그죠? 쭉 사진을 축소시켜봐. 사진 한번 쫙 축소시켜봐. 더 축소해봐. 우리 집이 멀리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밤에 조명이 없으니까 후레쉬를 찍어서 이 얼굴이 다들 좀 늙은 사람들 같아. 근데 사실은 별로 늙지 않았어요. 근데 여성이 목이 되게 길죠? 목이 긴데 거의 뭘 먹지 않는가 봐. 단식을 하는데 평생을 저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아무런 10원짜리 하나 받지 않아. 내가 가서 한 1,000만 원치 선물을 받았어. 도자기하고 큰바위 얼굴 사진 액자하고 이거 준 게 한 1,000만 원. 밑에 직원이 그래, 있는 분이 그래. 이거 우리 선사님께서 돈 1,000만 원 들여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주시더라고. 사진 이제 큰바위 사진 치워도 되겠네. 저 그래 보이죠? 네. 그래서 내가 저분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영암이라는 이름이 이 바위가 나올 때 한반도에 그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 그거 갔더니 이 예언서에 이 영암이라는 이런 신령스러운 바위가 나타날 때, 저 얼굴이 나타날 때 한반도에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이 착륙한다. 그자가 온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신인은, 여기에 성인은 성인은 뭐가 다르냐면은, 예수는 예를 들어 예수는 하천 아닙니까? 석가모니도 하천이야.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내려왔죠? 도솔천에서 내려왔지. 도솔천에서 내려오는데, 이 도솔천에서 이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여기는 도리천에서 내려왔고, 여기는 도리천은 요런 자를 쓰는데,
도리천에서 내려와. 여기 석가는 도솔천에서 내려와. 근데 허경영은 어디서 내려와요? 하백천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하늘이 여기하고 색깔이 달라. 백궁이 있는 데는 하백천, 흰 하늘이 있는데 같은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33배 높은 곳이죠. 여기는 몇 번째? 두 번째 하늘. 여기는 네 번째 하늘. 여기는 33번째 하늘. 이게 마지막 하늘이에요. 여기에 있는 게 백궁이야. 여기에 있는 거는 천당이야. 천당. 여기에 있는 거는 극락이에요. 다 달라. 그러면 천당이나 극락은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뭐가 있어요? 백궁이 있는 거예요. 백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백궁에서 온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 우리는 비행기 없이 타고 오는 게 아니야. 그냥 여자 뱃속에 들어오는데 거기까지 오는데 0.1초야. 백궁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얼마요? 120억 광년. 빛의 속도로 120억 년을 가야 돼. 그 순간이 0.1초에 오는 거예요. 와서 가장 착한 여자, 그 중에서도 가장 선한 사람, 논밭을 다 놀아주자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반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시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반대했어. 우리 아버지하고 싸웠어. 니는 왜 전답을 논아줘야 되겠냐? 아버지,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조금 있으면 전쟁 납니다. 전쟁 나면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한테 다 죽어요. 니는 전쟁 나는 걸 어떻게 아냐? 나는요, 아버지 주역을 배워서 훤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화근입니다. 남들은 학교도 못 보내고 죽도 못 먹고 있는데 곡식을 창고마다 재놓고 마을마다 재놓고 그거 다 썩혀버리면 그게 이게 할 짓입니까? 천벌 받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말에 우리 할아버지가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말대로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다 놀아주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결국 몇 년 만에 돌아가시게 됐지. 그런데 허경영은 하백천에서 내려와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강탄이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여기도 강탄이지, 그죠? 강탄. 여기는 뭐예요? 예수가 강탄했죠, 그죠? 강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내려와. 내려오는데 여기는 어디가? 예수는 뭐예요? 성천. 석가모니는 뭐예요? 응? 열반. 열반이라는 건 땅속에 묻힌 거야. 사리로 돼가지고 화장해가지고 묻어서 안 묻어서. 여기는 어디야? 시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성천했다. 성천. 그럼 허경영은 362년 88일 만에 어디로 가죠? 그게 뭐야? 성천이야. 근데 태어나는 것도 여기하고 여기가 비슷해. 여기는 또 마리아 뱃속에 들어갔다고 그래. 그죠? 여기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때는 종이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연필도 없던 시절이야. 그런 시절에 오는 사람하고 인터넷 유튜브가 있는 이 시대에 와서 이렇게 정언하는 거, 이거 진짜 배이겠죠? 이거는 움직일 수 없잖아. 근데 이때 한 사람들은 본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은 유튜브로 내가 사람 고치는 거 이런 걸 볼 수가 있어. 허경영 이름만이 100회가 열리는 것도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전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는 이 과정, 가운데 중자 눈물 흘릴 낭자, 동서양의 지도자가 이런 성자가 죽고 나서 그 눈물을 흘리는 이 중간 계곡에 중랑교, 그것도 중랑천의 중랑교, 이 중랑교 다리 밑에서 나온다는 자체가 또 이상한 거야. 맞아. 예? 그래서 이 중랑교 다리 밑에서 제가 1950년 1월 1일 날 나온 거예요. 지구에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쭉 가다가 나는 하천, 하백천, 강탄.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간에 빼먹은 거는 뭐가 빼먹었죠?
뭐가 빠졌죠, 중간에? 내가 쓰다 보니까 이제 강탄을 강조하다 보니까. 탁태. 여기도 탁태. 어머니 배에 잉태됐다 이 말이요. 맞아, 맞아. 탁태. 여기도 탁태야. 탁태. 어머니 배에 잉태돼가지고 다 나왔지. 하천, 탁태, 강탄. 여기는 바로 탁태에서 강탄하다 보다 출가. 그죠? 여기는 뭘 받았어요? 여기는 세례를 받는 거야.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 안 받아요? 세례를 받은 이 일생이 달라.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짧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바로 출가해서 중이 돼버리고 여기는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광야를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하기 시작하고 나는 뭐예요? 하천탁대 강탄 통일하는 거야. 세계를 통일해버려요. 그 다음에 통일 다음에 난 뭘 합니까? 통일 다음에 심판. 이제 내가 통일 대통령 세계를 통일한 다음에 각 나라의 못된 지도자 이런 사람들 정신교육대 가야 돼 안 가야 돼? 전 세계에 저 많은 사람을 굶어 죽게 한 지도자, 저 중동에서 전쟁을 일삼은 지도자들 어디 보내겠어 안 보내겠어요? 전부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IS나 이런 애들 지도자들은 다 잡아서 정신교육대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세계 질서를 완전히 잡아. 그러니까 세계적 심판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텔레비로 생중계로 보게 돼요. 전 세계가 내 능력에 의해서 심판이 일어나는 거야.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한국에서 시범을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국회의원 300명과 지도자 3,000명 3,000명의 국가 지도자가 정신교육대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름 위에 허경영 사진 이외에 어떤 에너지를 준 게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1절. 그래서 지금 우리 한반도는 123명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이런 사람들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허경영을 잡아놓고 그러면 이게 하늘의 뜻일까 아닐까? 하늘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허경영은 좀 더 클라이막스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내가 나가고 안 나고는 여러분들 노력에 달렸어. 알겠죠? 허경영을 내가 나가면 재밌는 선거 같아. 왜 그럴까? 허경영이가 딱 나가면 여기는 문재인이, 여기는 여건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 더불어와 이 여건이 붙으면 성산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 형편없어. 근데 허경영이가 나가면 이쪽 표가 많이 없어져 안 없어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붙을만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극적으로 허경영이를 풀면은 정권이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재고 있어. 그러니까 왜 백척간두냐? 허경영이를 푸느냐 안 푸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쪽 사람들이 되면은 뭘 한다고요? 사드 없애겠죠, 그죠? 그리고 미국과 마찰이 일어나겠죠? 근데 거기에 트럼프 성격이 개상하죠? 이렇게 함수관계가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중국을 뻔질나게 또 가겠죠? 중국한테 가서 뭘 하겠죠? 이렇게 되면 미국이 달러 가치를 팍 올려가지고 우리나라가 내는 이자 돈이 몇 배로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돈 가치가 엉망이 돼버리고 우리 경제, 아시아 경제가 몰락하는 거예요. 무기로 보복 안 해요. 그냥 환율로 보복해요. 그러면서 중국을 달러 조작국으로, 달러 가치 조작국으로 이래가지고 중국 경제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아시아에 달러로 보복을 해버린다면 그게 핵무기보다 무서워요. 에? 일본 사람들은
국가 경제의 4%, 저희 내수가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북한하고는 우리나라만 유독 80%가 수출이야. 수출 없으면 여러분들은 집세도 못 내고 월급도 받을 수도 없고 다 망해. 그러면 이 미묘한 중국과 미국 사이에 한반도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요거는 허경영이만이 그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맞습니까? 사드를 하더라도, 사드를 설치하더라도, 사드를 첫 스타트에 롯데에다가 설치해 준 거는 미국에서 무상으로 해줬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사드 우리나라에 한 10개가 더 들어와야 돼. 지금 포대 1개 포대야. 1개 포대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핵을 못 막아. 그러면 10개를 미국은 팔아물리고 계획하고 있는 거야. 나머지 2번째, 3번째, 10번째까지는 돈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기 파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드를 우리가 하나를 이미 공짜로 받으면은 다음 거 9개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일본 북해도에 미국 사드를 설치했는데 지금 북해도에 설치되어 있어요. 일본은 이미 방어망을 사드를 다 해놨어. 그게 하나만 가지고 됩니까? 한 10개 포대가 포진되어 있어. 그 우리는 나머지 9개는 우리가 부담하라는 거야.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부담하는데 이거 계속 설치할 때마다 중국하고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 싸웁니다. 그 때문에 이런 이따구로 외교를 하는 사람들이 청와대 외교하는 사람이나 외무부는 뭐하고 앉아 있었어요? 중국에 가서 우리가 사드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해야 돼, 안 해야 돼? 너가 북한을 핵을 중지시킬 때까지는 우리가 좀 보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양해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우리가 너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수출도 중요하지만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 이걸 좀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주라. 그 대신 첫 번째는 한정론이야. 사드를 내 박근혜 임기 동안만 놔두겠다. 그리고 북한 문제가 잘 되면 중국이 해결해주면 철수하겠다. 이렇게 시한부로 승인을 받는 거야. 중국한테 협조를 구해. 그럼 중국이 해주겠죠? 그 다음 2번째는 사드 부대에 중국의 군사 고문단이 주둔해라는 거예요. 미국하고 협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드가 진짜 중국을 체크하고 있는가? 누구가 확인해? 군사 옵제부단이 와서 주둔해? 10명이면 10명, 20명 언제든지 와서 있어. 우리 미국한테 이야기해서 와이케 해주겠다. 그래가 사드 가서 봐라. 사드가 북한 이외에 다른 데를 이렇게 하고 있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까지 중국에 이야기하는데 중국이 못하겠다고 그러겠어요?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외교 점수는 빵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하찮은 것이 한반도 전쟁을 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사드 철수하라. 국정교과서 백지 돌리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 착착 진행되면은 월남처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내 입에서 말 안 해도 그 단계가 뻔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또다시 대통령이 내려와야 돼. 내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험하면은 내가 나타나는데 나는 아주 위험할 때 뛰쳐나와. 적당히 위험할 때 나오면 허경영 가치가 있어 없어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위기가 오니까 내 유튜브를 본 거야 사람들이. 안 그랬으면요 절대 안 쳐다봐. 저런 미친놈이 어디 있나 저거. 저런 사기꾼이 지가 뭔데 지 이름 부르면 뭐 백회가 열리고 뭐 백궁으로 가는데 그게 열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놈이 하고 있다 이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난리가 나고 백척 간두에다가 이거 삼촌이 뭐죠? 요거 삼촌이? 이거 삼촌이 뭐예요? 이 백척 간두가 남편이면 마누라는 뭐예요? 부인은?
풍전등화야. 이게 남편이에요, 백척간두가. 그럼 부인은 뭐예요? 풍. 바람 앞에 등불이야. 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바람 앞에 있는 풍전등화야. 이 우리 한반도 운명이래요. 이 백척간두에서 어지러워서 넘어질까 나라가 자빠지려고 하는 찰나인데 바람이 활짝 불어버리면 그냥 불이 확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지금 허경영이가 이제 나타날 때가 되는데, 풍전등화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나를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이 정부에서도. 내가 저 2014년 5월 5일 날 이건희가 쓰러진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삼성의 이건희가 쓰러지고 삼성이 이재용이 체제가 돌아올 때가 왔다. 그 대신에 삼성 마크를 빨간색으로 바꾸지 않으면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이재용이 위험하다고 10번 이상 강의해서. 그런데 삼성에서 내한테 왔는가? 왔어요? 뭐 저런 미친놈이 있나? 대한민국이 망하면 망하지 삼성은 안 망하. 이놈아, 너는 뭐하는 놈이야? 나한테 그래서 안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래, 대한민국이 무너져도 삼성은 안 망해. 그랬죠? 그런데 삼성그룹이 해체돼서 안 해체됐어요? 해체되고 이 사람은 어디 가 있어요? 감옥에. 그래, 이 사람은 이혼에다가 감옥에다가 이런 것을 내다보고 이건희가 쓰러지는 걸, 이건희 씨가 뭐 항상 몸은 안 좋은데 그래도 언제 쓰러지는지 누가 알아요? 그런데 이건희 씨가 5월 10일 날 쓰러졌어. 내가 말한 지 닷새 만에 팍 쓰러졌어. 맞아, 맞아요. 내가 박근혜가 대통령 되기 2012년 12월 17일 날 방송에 나와서 생방송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된다. 청와대가 구판같이 얽힌다. 맞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청와대가 5년 후에 구판처럼 얽힌다. 4년 후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뭐 박근혜가 뭐 4년하고 내려온다 이런 말은 할 수 있겠지만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야. 청와대가 구판처럼 얽히는 일. 근데 나는 그때 이미 청와대가 구판처럼 얽혀가지고 박근혜는 촛불 시위와 탄핵으로 물러나게 되는데 개헌정국으로 덮으려다가 쫓겨난다. 내가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게 가짜입니까? 안 보이는 세계지만 그거를 볼 수 있는 자가 한반도에 와 있는데 촛불들이 지금 난리를 하고 있어 없어요? 촛불들이 그걸 얼굴이라고 들고 돌아다닙니까? 그 촛불을 바람 불면 꺼져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태양이 나타나는데도 대가리를 들고 태양을 볼 생각 안 하고 촛불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또 들고 일어나지 않아. 허경영 세워라. 투표 없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이건희가 딱 돌아갔는데 삼성에서 쫓아와야 되겠어, 안 되겠어? 그죠? 이건희가 돌아간 걸 봤는데도 삼성의 마크는 여전히 청색깔이에요. 그럼 삼성은 갈수록 점점 나빠져요. 왜? 삼성이 청색을 쓸 때는 푸른 신호등이야. 맞아요? 좋을 때야. 근데 왜 적색 신호등을 켜라고 그랬을까? 위험이라는 거예요. 한반도 위험한 시대에 맞아요. 삼성과 한국은, 대한민국은 같이 가요. 삼성이 위험하다? 이건희가 탁 쓰러진다는 그 말을 여러분이 예사로 듣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다는 소리와 똑같아요. 삼성이 그런 사고가 났다. 청와대가 말짱할 것 같아요? 맞아요. 나는 이거를 2012년에 이미 이야기해서 안 했어요. 2012년 12월 17일 날 이야기할 때 삼성이 박근혜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삼성도 위험하겠어 안 하겠어? 삼성과 우리 정부는 같이 가는 거야. 삼성의 이재명이가 감옥 가면 대통령이 감옥 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미 내 머릿속에는 모든 그림이 다 있어요.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어떤 식으로 취임을 해서 가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보다 1억 배 정도로 무서운 대통령이 된다는 거 국민들이 다 알아. 좀 있으면은.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대통령 쳐다볼 때는 그냥 저 더불어민주당 저 아무개 저 사람 대통령 됐구만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허경영이가 됐다? 집안에 들어누워서 잠잘 사람 하나도 없어 다 뛰쳐나오지.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보면 온 동네에서 비명소리가 나. 온 동네에서 함성이 나와. 그런 무서운 대통령. 그 자가 저 사람을 손가락질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심판하는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국민을 괴롭히는 사람. 국민들한테 월급 비정규직이 몇 명이죠?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850만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균 받는 월급이 200만 원이야. 맞아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악랄하냐면은 월급에서 가처분하는 거 있죠? 가처분하는 것이 한 60만 원을 공제해봐. 140만 원 남죠? 이거 가지고 가족 부양하고 부모 부양할 수 있습니까? 장가갈 수 있나요? 비정규직들이 자식이 있어. 대부분. 마누라도 있어요. 두 부부가 벌어봐야 둘이 합쳐봐야 300도 안 돼. 200 몇십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누라하고 자기가 떼서 없어지는 돈이 가처분해서 갑건세 맞죠? 또 무슨 세 쪽쪽 세금이 많아. 거기다가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래가지고 국민 4대 보험에다가 갑건세에다가 주민세에다가 해서 이거를 그냥 월급쟁이들이 봉이야. 그래서 세금을 미리 징수한 데 있어서 가처분이라고 그래요. 가처분. 알겠죠? 그래서 월급쟁이들이 1년에 버는 돈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 미리 월급에서 떼버리고 남은 돈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그래. 요 160만 원이 140만 원이 가처분 소득이야. 알겠어요? 실질 소득이야 이게. 근데 겉으로 소득은 200만 원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서민과 중산층 가처분, 갑건세, 주민세, 의료보험 요거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것이 일세금이 1년에 25조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어디서 채울 거냐 그러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산층과 서민들 월급 봉투에서 세금 뜯어내면은 그게 세금 잘 내는 겁니까? 국가에서 도와줘야 돼. 이 비정규직 도와줘야 돼. 맞아요. 자영업자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 수두룩해. 이 사람들 은행 이자도 못 내고 있어. 가게 얻느라고 융자 받았어. 집 융자 받았어. 애 등록금 해줘야 돼.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생활을 모를까? 천재 중에 천재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로 보고 있어요. 엑스레이. 근데 여러분 바람 피우는 것만 못 봐. 알겠습니까? 다 보는데 전부 다 보고 있어. 그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인간들을 만들 때 인간들이 바람 피우거나 나쁘짓 하는 거는 가능하면 안 보게 해놨어요. 여러분이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 자식이 며느리하고 자는 걸 아버지가 그걸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거는 빼버렸다니까. 나는 여러분 모든 걸 다 보는데 여러분 바람 피우는 걸 못 봐. 알겠습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야 돼. 알겠어요? 여러분한테 준 게 꼭 알아놔요. 여러분들은 꼭 죄만 지기 위해서 다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안 보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신이론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신의 뜻이래. 우리 신의 뜻대로 되는 거는 상당히 없어요. 알겠죠? 그건 알아놔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숙명이래. 그래 안 그래요? 아, 내가 전생에 죄를 지었으니까 현생에 와서 이렇게 되고, 요게 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된. 요거를 숙명론이라고 그래. 알겠죠? 말하면 운명론. 응? 요것이 맞다는 거야. 그럼 뭐가 막혔어요? 물 한 잔 먹고. 두 개 중에 어느 게 맞아요? 에? 숙명론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연론. 모든 것은 숙명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내가 저 마누라를 만나가 평생 싸우면서 사는 것도 내가 저 마누라를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신도 없고 무조건 우연으로서 연결되는 게 인생이다. 저 어느 게 맞죠? 대답. 1번이 맞다는 사람, 2번이 맞다는 사람, 3번이 맞다는 사람. 그러면 어느 게 맞아요? 세 사람 다. 네? 네? 여러분들이 잘 알아나세요. 사주가 4개의 기둥이란 뜻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4개의 기둥이 8자예요. 8자야. 그러면 이 사주 8자가 그 사람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2% 정도 돼. 이름이 그 사람 운명에 미치는 영향은 50% 정도 돼요. 잘 보세요. 그러면 얼굴이 그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48% 정도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해? 얼굴도 중요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얼굴과 이름이 다 좌우해. 앙드레김이 우리나라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하게 생겼어. 그죠? 얼굴이 내 2배만 하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김용남이라고 그러면, 김봉남이라고 그러면 이상해. 그 사람 스타 못 됐어요. 그 사람 하는 것마다 다 망해. 근데 앙드레김 하니까 외국 사람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쳐다보게 돼. 외국 놈들은 계산한 놈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앙드레김 외국 사람처럼 보이면서 매력적으로 보여버려. 그래.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그 사람을 선입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전화 교환하는 들이 인기가 좋았어. 결혼 대상으로. 왜? 전화 목소리가 기가 막힌 거야. 그래가 연애를 알리고 그 사람을 나오라고 해서 만나보니까 목소리만큼 안 아름다운데도 목소리를 듣고 나서 만나면 이뻐 보여. 그게 못났는데도. 맞아. 그렇게 끌려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쁘면 사람이 이뻐 보여 안 이뻐 보여?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중요합니다. 못생긴 사람은 이름을 좋게 짓도록. 그런데 자, 이 우연론이 있는가 하면은 자 봐요. 자의론이 있어. 자의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 거지 우연도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 4가지가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사주팔자에 영향을 줍니까? 그러니까 사주적 뭐죠? 불여 관상이죠? 불여 관상이고, 관상적 뭐요? 관상적 불여 심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상이 왜 이리 중요하냐 한번 봅시다. 심상을 한번 보세요. 심상을 볼 때 마음의 어머니는 뭐죠? 성품이고, 성품의 어머니는 뭐죠? 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기의 어머니는 명이고, 명의 어머니는 뭐예요? 숨 쉬는 거 호흡이야. 김영식.
그 다음에 우리의 몸뚱아리는 한번 보자고. 몸뚱아리 어머니는 정자야. 정자에서 왔죠, 그죠? 허경영만 정자에서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전부 정자에서 왔어. 자, 허경영 뭐에서 왔어요? 영에서 왔고. 자, 여기는 촉이죠. 요 정자는 남녀가 만나서 섹스를 해야 요게 나와. 그리고 요 정자는 몸이 나와. 그러니까 요게 촉이야. 촉이란 말이야. 그러면 목숨이라는 것은 뭐냐? 8개의 비서를 거느리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거기 하나가 마음이야. 몸도 있어야 돼. 기도 있어야 돼. 정자도 있어야 돼. 정력도 있어야 돼. 촉감도 있어야 돼. 그래 밥을 먹지. 혓바닥에 음식이 돌았는지 안 돌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숨도 쉬어야 돼. 자, 느낌도 가져야 돼. 성도 가져야 돼. 성생활도 하고 성품도 있어야 돼. 마음. 그러니까 마음은 권총에서 나오는 성품은 권총이고 마음은 뭐야? 실탄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품은 백화점이고 마음은 거기서 나오는 물건이야. 그러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은 좋은 마음이 많이 나오겠죠? 성품이,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누구를 미워하는 그 마음은 내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의 총알이야. 그죠? 그러니까 마음은 힘이 없어. 성품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성품이 좋아야 돼. 자, 성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려면 뭘 봐야 돼? 이 사람 마음을 보면 알잖아. 그지? 마음, 말하는 투나든지 마음을 보면은 성품이 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사주, 관상적, 불여, 심상이야. 이게 심상을 보는 거예요. 심상. 맞죠? 그 심상은 요거 심상을 보는 거예요. 요 전체가 심상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잘 쓰지 않는 사람 성질이 급해. 그래서 요 8개가 심상인데 그게 저걸로 이게 다 이루어진다. 자, 네, 좀 더우니까 옷을 벗어야 돼.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 꼭 알아두셔야 될 거야, 이 4가지는. 그래서 사람은 전생이 여기에서 이게 전생이야. 성품이 전생이야. 내가 전생에 누구 집 아들로 있었다, 내가 짐승으로 있었다, 인간으로 있었다, 그건 여기 나타나. 성품이. 전생에 저 사람이 농부로 있었다. 그러면 성질이 안 급해. 왜? 씨를 하나 뿌리면 6개월 이상 있어야 뭐가 나와. 그래서 내가 당근을 잘 먹는데 생 걸 잘 먹어요. 깎아가지고 아침에 꼭 한 개씩 먹어. 그러면 아침에 당근 하나 먹고 나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근 그 씨를 뿌렸을 때 당근 뿌리가 처음에 요만해. 맞아. 요게 요만한 마이크만한 당근이 되려면은 얼마나 농부가 기다려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근을 씻을 때마다 미안한 생각이 들어. 이걸 내가 이 농부가 이게 요만한 씨가 점점 자라서 이게 안 보이게 자라는데 그걸 만들어서 이걸 돈 5,000원 맞으면 당근을 몇 개나 주니 이 당근 뿌리 하나가 이렇게 정말 값어치가 없는 거냐. 이걸 내가 그냥 돈 주고 사 먹다니. 이거 커피 한 잔 값 가지고 당근 뿌리를 몇 개씩 먹으니 이게 내가 도둑놈 아닌가. 맞아요? 그냥 남의 피땀을 그냥 송두리째 뺏어 먹는 거야. 도시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농부 거를 사주니까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성질이 급하면 돼, 안 돼? 그냥 당근이 자라난 데나 자꾸 파봐. 잘합니까? 인삼 농사 짓는 사람 6년간 만드느라고 심어놓고 6년을 기다려야 돼. 그러나 밭에 가서 지금 돈은 없지 빨리 돈이 나오면 좋겠는데 이놈의 인삼이 이제 1년밖에 안 됐네. 5년을 기다리면서 맨날 인삼밭에 가서 인삼 뿌리를 뽑아가 또 쳐다보고 또 묻어놓고 뽑아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농부 성질 급해서 농사 못 지어. 도시로 가야 돼. 알겠죠? 네. 이렇게 우리는 농부라는 사람들은 이 심상이 굉장히 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농협에 전부 빚쟁이를 만들어놔서 우리 농업 정책이 왜? 농민들은 계산이 안 밝아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물가를 조절한답시고 농산물 가격을 완전히 눌러버리는 거야. 그래 놓고
돈은 전부 과외비로 다 갖다 줘버리고 농민들은 지꼬레만큼 주는 거야. 그 사람들은 농약값 지하고 품값도 안 나와. 그걸 농민들을 수탈하고 그 농민들을 갖다가 행편없이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농협의 빚쟁이가 돼가지고 모든 땅들이 농협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가지고 그냥 농민들은 빚쟁이가 돼 있어. 그래서 그것이 나는 먹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뭘 하나 사과꽃이 피어가지고 사과가 이만한 게 열릴 때까지 그 과정을 지켜보면 그걸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무명선사 같이 그냥 굽는 게 나아. 참 그러니까 내가 비쩍 말르지 항상. 먹을 때마다 고민을 해. 그거 보면서 괴로운 거야. 그냥 모르고 먹으면 편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의 뜻이다. 이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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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사람의 심상은 어디서 온다고요? 전생, 성품. 성품이란 말은 전생입니다. 전생에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금생에 전생을 하려면은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 같죠? 이제 그런 해석을 버리세요. 요것도 25%, 요것도 25%, 요것도 25%, 요것도 20%. 알겠죠? 말하자면은 신의 뜻도 들어있는데 여러분이 불륜 관계를 맺거나 이런 거는 신이 지켜보질 않아. 부모가 못 보듯이, 부모가 자식이 부부관계 하는 걸 볼 필요가 없듯이 안 보지만은 잘 봐요. 신의 뜻도 들어있고 숙명도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숙명도 들어있고 우연도 들어있어 안 해서 우연히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뭐가 돼요? 필연이 되고 필연이 뭐가 돼? 에? 아니 우연 다음에 필연이 아니죠. 우연이 돼 만났는데 그게 인연이 돼. 인연이 필연이 되고 필연이 혈연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혈연이 운명이 되고 운명이 숙명이 돼. 그리고 전생에 나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우연히 만난 것도 전생과 연관이 있어 없어? 분명히 내가 조강지처를 만나야 되는데 전생에 여자한테 잘해준 게 없으면 조강지처 오나 안 오나? 없어요. 사기치러 오는 여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잡아먹으러 오는 여자밖에 없는 거야. 전생에 여자한테 잘해줘 놓으면 다음 생에 가서 좋은 여자가 나타나 안 나타나? 어떤 여자가 막 집이 없어서 막 절정했는데 집을 하나 사줬다. 다음 생에 가면 진짜 조강지처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우연도 25% 들어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자의도 자기 뜻도 25%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의 뜻도 들어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여러분은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아. 그런데 다만 자기 스스로 지은 모든 업보는 나중에 나타나게 돼. 죽은 이후에. 그게 이제 전생이 업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숙명. 이게 숙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뜻과 이거와 이것이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의 뜻이 다 지배한다. 이런 종교가 있어. 그러면 잘 들으세요. 내가 교회를 안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맞아. 근데 그 사람은 교회에 온 게 하나님의 뜻이 축복이래. 그게 무슨 말이냐? 누구는 축복 주고 누구는 축복 안 줍니까? 말이 안 맞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살인을 한 사람이 나는 신의 뜻이지 내가 준 게 아닙니다. 맞아.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숙명론은 내가 교통사고 사람을 죽여놓고 저 사람은 내가 죽일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나서 저 사람은 나는 또 저 사람 죽일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나는 죄진 게 아닙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연론 사람 죽여놓고 나는 우연히 죽였습니다.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것도 답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네 가지가 섞여야만 답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냐? 왜 수도 없이 다시 리바이벌 돼서 태어나냐? 이게 끝없이 이렇게 태어나냐 하면은 자의론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내 숙명은 내가 전생에 어떤 여자를 많이 괴롭혀가 금년에 독신으로 살게 돼 있어. 그런데 내 자의가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 헌신적으로 물에 빠진 여자 하나 구해줘 버린 거야. 나도 모르게. 무슨지 알죠? 나는 여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가는데 그냥 여자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 그냥 뛰어들어가서 마음도 좋지도 않은 사람이 여자를 구해내. 그런 경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자의가 이 사람의 숙명과 우연을 바꿔줘 안 바꿔줘?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태어나는 이유가 자기에게 우연론을 가지고 이 자의론을 가지고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오는 거야.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걸 가지고 더 나쁜 데로 가 안 가? 더 나쁜 데로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거듭날수록 좋아지는 사람과 거듭날수록 나쁜 데로 가는 사람이 있어. 알겠죠? 네. 나쁜 데로 가고 싶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를 정의해 주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건드리는 게 뭡니까? 자의론이야. 맞죠? 저거 쫓아나는 대로 하는 거야. 이런 걸 무서워 안 해. 이런 거를. 그래서 누구든지 이 중에 하나만 있다. 신의 뜻만 있다. 이러는 종교가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개인의 의지도 내가 그 종교단체 안 가고 싶어서 안 갔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온 사람은 신의 뜻으로 신이 나한테 축복을 줘서 그걸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신의 뜻도 있고 이것도 다 작용한 거예요. 알겠죠? 항상 함께 작용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요거 때문에 바꿔. 요거 없으면 바꿀 수 있어 없어요? 못 바꿔요. 뭐 사람 죽이고 나서도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그게 내 숙명인 걸. 그 당신은 죽을 운명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 세상은 잘못됩니다. 알겠죠? 요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우리나라의 운명을 그러면 우리나라도 사주가 있겠죠, 그죠? 있겠죠? 우리나라 운명이 지금 뭐라고요? 풍전등화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백척간두는 백시고 풍전등화는 풍시네, 그죠? 우리나라의 운명이 딱 요 두 개, 풍전등화와 백척간두예요. 근데 그 나라가 그 집안이 되려면 집안에 태어나는 자식을 보면 알아 몰라요? 이 자식을 보면은 그 집안이 어떻게 될지 아는데 이놈의 집안이 대통령 후보들을 쳐다보니까 우리나라 미래가 이거 맞아 안 맞아? 근데 진짜 구해줄 사람은 나오지 마 이렇게 해야 하네. 맞아요. 내가 나가면은 겁을 내겠어 안 내겠어? 내가 대통령 후보로 만약에 이 사람들하고 가서 붙는다 그러면 상상이 됩니까? 예? 안 되죠? 근데 나는 또 묘한 것이 지난번에 작년이 무슨 해입니까? 병신. 잘 보세요. 이 신이 뭐죠? 이 무슨 신자입니까? 납신자 아니에요. 자, 이거 뭐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신이라는 거 할 때 납신자 맞아 안 맞아요? 허경영이가 나오는 시기다 이 말이에요. 나오는 임금마 상감마마 납시입니다. 그래 안 그래? 납신자예요. 이 신자가 무슨 신자? 귀신 신자죠? 이거는 볼신자죠? 볼신자. 요거는 뭐예요? 별신자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시야를 더 넓게 보는 자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 맞아요? 보는 눈이 여러분보다 더 넓다 소리야. 별신자. 신과 인간의 차이는 인간은 좁아. 사이간자.
사이간자. 즉 눈하고 눈 사이로만 보는 거야. 여러분은 보는데 이 신은 보는 폭이 저기서부터 저 끝이 없어. 펴버려. 그러니까 내가 삼성이 언제 어떻게 되고 이건희가 언제 되고 이재명이가 어떻게 되고 박근혜가 어떻게 돼서 탄핵받고 다 봐 안 봐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를 보느냐? 사이간자. 눈하고 눈 사이만 보는 거야. 요 사이. 요 보이는 거만 보는 거야. 맞아요. 신이라는 글자는 보는 건 보는 건데 넓게 본다 이 소리야. 펴서 봐. 펴서. 쫙 펴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바라볼 때 껍질만 보고 보는 거야. 근데 신은 어떻게 이걸 뜯어봐. 포장지를 확 찢어서 안을 확 뜯어서 펴본다. 펼신자야. 맞아요? 납신자도 되고 이게 납신자도 되고 펼신자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쫙 펴보니까 온갖 비밀을 다 봐 안 봐요? 보겠죠? 네, 그래서 신과 인간의 차이인데 병신년에 박근혜 우리가 탄핵이 돼야 안 돼? 국회 통과돼야 안 돼? 그리고 병신년에 헌재를 통과해야 안 해? 병신이래. 헌재 통과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병신. 그 다음에 또 병신일이 있었죠? 이건 뭐예요? 병신일에 선거를 해. 이게 5월 9일이 병신일이야. 그래. 근데 허경영 일주가 뭐예요? 병신일이야. 여러분 나보고 욕하는 건 아니겠지? 병신만이 육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병신이 아닌 자는 육갑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 병신 일주가 아닌 자가 육갑을 해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 그래, 병신 육갑 한다는 소리 들었죠? 응. 그러니까 병신년에 육갑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병신일에 온 자가 육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병신일 아닙니까? 그러면 내 이름, 내 사주, 모든 것을 한번 검사해봐. 맞아 들어가나 안 맞아나? 그런데 지금 촛불들이 설치고 있고 온 텔레비는 촛불들 이야기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아직 고생 좀 덜 해서 안 했어? 덜 했으니까 허경영이가 지금 가만히 있는데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서명을 받아야 돼. 맞아요? 내보내라! 허경영을 내보내라! 이렇게 해서 내가 나가야 이제 이 부부를 잡을 수가 있어. 남편과 아내. 백척간도 풍전등화. 이 백척간도 풍전등화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야. 박정희 대통령이 장도영이한테 편지를 써서 혁명하는 날 아침에 그 전날 편지 멋져요. 내가 그 편지 원본을 가지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친필이야. 그래 가지고 있어.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도입니다. 그러니 이런 풍전등화를 같은 이 난국을 수습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권리로 일어섰습니다. 각하가 이것을 강압해 주기 바랍니다. 동참하세요. 이렇게 막 편지를 탁 써가지고 참모총장 장도영 기아 장도영한테 보낸 거야. 그러니까 장도영한테 인편으로 본인이 바빠서 직접 못 가고 이렇게 인편으로 보냅니다 하고 보냈어. 그리고 장도영이가 받아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내 후배들이 새카만 놈들이 골기를 해가 들고 일어났네. 장도영 별이 4개인데 별 2개짜리 박정희 소장을 비롯해서 육군 대령 김종필 이런 것들이 들고 일어났네. 그러니까 육군 별 4개짜리가 볼 때 기가 막혀. 군대는요 하루만 늦게 와도 여기 땅 핥아 그러면 핥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서열인데 별 4개짜리한테 별 2개짜리가 협박장을 보낸 거야. 동참하라. 그러면 각하는 안전하다. 보장하겠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장도영 씨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때 제가 왜 병신일이고 육갑을 하게 되는지는 병신 육갑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알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육갑을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서명을 받아야 된다. 이제는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도 허경영의 출마를 서명해야지. 어떤 대통령이 뽑혀도 희망이 있다 없다? 허경영이가 다음에 청와대 들어갈 때까지 이제는 서명을 받으러 다녀야 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허경영 많이 부르는 동안에 나는 물 먹는 거예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노인들이 해당한 4가지 고통이야. 첫째가 가난한 거, 둘째가 병, 노인들의 고통이 셋째가 고독, 혼자 되잖아. 혼자 전부. 넷째가 뭐예요? 에? 가정 문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딸내미 집에 갔다가 아들 집에 갔다가 결국 어디가 요양원에 갔다가 화장터로 가잖아. 그러면 이 노인들이 이 4개의 고통을 가지고 있어. 청년들은 무슨 고통이 있어요? 청년들은 무슨 고통이 있어요? 직업 고통이 있어요. 무슨 고통이 있어요? 물질. 세 번째. 뭐가 있죠? 혼이 있어요. 결혼을 못해. 할 수가 없어. 4번째 무슨 고통이? 4번째 무슨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들 많이 있는데 왜 청년들이 말을 못하노? 모르겠습니까? 청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라이센스야. 학업. 이걸 계속 할 거냐? 학업을 중단할 거냐?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이 학업에 얽힌 고통이 많아요. 보기보다는 이 학업. 중고등학교 때도 이것 때문에 고생하지만 대학을 다니면서도 이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통을 가져. 왜? 학자금 융자 받은 게 있거든. 그래 청년들이 대부분 한 2천만 원 빚이 있어. 대학 다닐 때 학자금을 융자 받아가지고 이거 취업이 안 되니까 이걸 못 갚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학교 시절에 빚진 것 때문에 애들이 못 벗어나는 청년이 엄청 많아요. 그 부모한테 갚아달라고 하지도 못하는 빚이 있어 없어요? 이거 있죠. 결혼 못하죠. 돈 때문에 고생하지. 생활비 때문에 고생하지. 직업 없지. 청년들의 4가지 고통이 있어. 인간의 3가지 고통은 뭐예요? 내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위기를 비교해 주려고 그래. 인간은 뭐가 고통이세요? 무슨 고통이세요? 탐진치. 인간은 요 3가지 고통이 있어. 탐진치. 이거 인간의 3가지 고통이 만들어내는 8고 8가지 고통이 뭐죠?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아놔야 돼. 자, 보세요. 난국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이거는 뭐예요? 요것도 지금 현재 요놈들이 만들어내는 난국이야. 요것도 요놈들이 만들어내는 난국이야.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 난자를 썼을까? 이거는
저 사람이 말이 맞아요. 이거는 어지러울 난자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거는 요거는 무슨 난자야? 어려울 난자야. 그러면 여기 고통할 때 요 고자가 잘 보세요. 난구가 때 이거는 임진왜란할 때 난자 맞아요. 그리고 앞에 뭐가 붙으면 이게 전란. 전쟁하면 이게 전란이야. 맞아요. 전란. 근데 이거는 뭐야? 고난. 맞죠? 여기는 앞에 뭐가 붙었냐면 고난할 때 이 고자가 붙어야 돼. 맞아. 이거. 고난이야, 고난. 고난의 국면에 들어가 있다, 한반도가. 한반도가 지금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요 전란 속으로도 들어가고 있어. 이 난자가 두 개가 겹치면 인간들이 견딜 수가 없어. 맞아요? 돈 걱정하고 있는데 전쟁 걱정까지 겹치네. 그러니까 어지러운 데다가 이건 또 얼마나 괴로워. 어지러운 데다가 괴로움까지 겹쳐버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전란 중에 있는 데다가 고난 중에 있는 거야. 이거는 난국 갈 때는 이 나라 국자를 쓰면 안 돼요. 어려운 국면이라는 소리야. 어려운 국면. 우리나라가 지금 고난 국면에 들어가고 있어. 무슨 여기에 이제 면자가 생략된 거지만은 우리나라가 고난국, 난국에 들어가고 있고 또 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점을 알아놔야 돼. 그러니까 여기 팔고 하면은 이걸 말하는 거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의 고통은 8가지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팔고가 뭐죠? 첫째, 애별 이고라고 있죠, 그죠? 자, 사랑하는 사람은 꼭 헤어지는 고통이 있어. 맞아요. 그냥 미워하는 부부는 가서 교통사로 탁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뭐 헤어져도 보상금만 받으면 되니까 괴로워하지 않는 부부가 있어. 그래. 그 사람을 끔찍히 사랑하는데 가서 죽어봐요. 그죠? 맞아요. 요새는 불효자식들은 부모님이 어떤 부모가 96살인데 96살이고 부인도 95살이야. 두 사람이 저녁 먹고 나가서 산보하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돌아갔어. 그래서 아들이 보상금을 한 10억을 받았어. 근데 나이 드신 분, 살 만큼 사신 분인데 왜 돌아갈 때 길에서 돌아가냐고. 그래 그 아들은 빈정빈정 놀다가 한 10억 보상금만 받은 거예요. 그 아들 장례비도 주고 다 준 거지. 맞아. 그런데 이 부부로서는 얼마나 끔찍스러웠어요. 이렇게 돌아간 사람도 있어. 그러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죽을 때 이렇게 한 날 한씩 죽는 거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복이 있죠. 근데 두 사람 사이가 아주 좋아요. 내가 아는 분이야. 이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로 불러.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가 아는 분인데 이분이 지난번에 수서 저 아파트에 있는 도로가에서 그 수서가 아니고 그 뭐지요? 민속촌 앞에서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그 부근에 아파트에 사시는데 운동하러 저녁 나갔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 와서 두 사람을 받았는데 두 사람 손잡고 돌아가 버렸어. 참 그거 기가 막혀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에벨리고 원정회복이죠. 원망하는 사람은 뭐예요? 원망하고 정오하는 사람은 뭐예요? 만나는 게 고통이야.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평생 돈 안 떨어져. 계속 붙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고통이에요. 세 번째 뭐죠? 구불 듣고,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뭘 구하는 건 얻지 못해. 그 다음 네 번째? 오온선고죠? 오온선고. 오온선고가 이제 이게 뭐 내가 이제 이야기해 줄게요. 이게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그러면 이 색수상행식이 오온인데 이거는 물질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감각이 오고 감각이 있으면 느낌이 있고 느낌이 있으면은 반응이 있고 반응이 있으면 그게 정보로 들어가잖아. 그럼 이게 내생으로 가져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온 선고는 이 색수상행식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색수상행식이 인간의 온 선고를 가져온다. 다섯 번째가 뭐죠? 요 네 가지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게 8가지 팔고야. 이 팔고가 생기는 원인은 뭐라고요? 탐진치.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거 해결해 주겠어, 안 해주겠어? 다 해결이 돼. 여러분들이 난국도 해결이 되고 난국도 해결이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지금 촛불 든 대통령들 후보들이 저거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섀도우가 뭐예요? 네? 지금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번에 대통령은 당선되는 그날 청와대로 가는가? 바로 가버려. 당선되는 날 청와대로 가는. 이게 영국식. 영국 총리는 임명된 날, 선거에 붙은 날 바로 총리로 그날부로 들어가서 직무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붙고 나서 3개월이 있어야 돼. 맞아요. 12월 달에 선거하는데 3월 달에 박근혜가 물러날 때 대통령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간이 있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조선호텔에서 나하고 만났어요. 근데 경호원이 막 따라 들어오니까 노무현 그 바깥에 좀 있어. 들어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돌아다닐 수 있어. 그런데 이번 대선은 섀도우야. 그냥 당선된 그날 바로 그림자가 생겨. 바로 청와대 들어가서 직무를 해야 돼. 해야 되는데 123명을 데리고 정부 조직법을 못 만들어. 여야 177명이 반대해. 처음부터 로봇 대통령이야.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을 뽑으나 마나야. 로봇 대통령인데 박근혜가 임명한 총리, 박근혜가 임명한 장관들이 계속 집권을 해야 돼. 그럼 문재인 씨가 대통령 장관 한 사람 임명했다. 국회에 가면 통과될까 안 될까? 안 해줘. 뭐든지 안 해줘. 그러면 대통령 선거 왜 하는 거예요? 허경영 같으면은 싹 집어. 자, 좌파가 붙으면은 우파가 반대하고, 우파가 붙으면 좌파가 반대하고. 지난 10년간 좌파가 받고 19년간 우파가 짚었는데 이 사람들 싸움이 이제 극에 달했어. 그래서 지금 만약에 더불어에서 대통령이 되면 저쪽 당들이 싸우니까 우리는 앞으로 불같은 전쟁, 이 난국, 마치 전란이 일어나는 국가 같은 걸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돼요. 근데 허경영이 되면 어떻게 돼? 여야 좌우를 교육 좀 받으러 가세요 하고 넣어버리고. 한 100명을 임시국회의원, 임시헌정위원을 100명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이 그 졸업할 때까지 하는 의원들이야. 그 사람들 가지고 내 공약이 한 달 만에 진행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냥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에서부터 결혼자금 착착착해서 경제가 확 돌아가게 하는데 기가 막혀요. 알겠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청와대로 직행해 보니까 총리는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 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 대통령이 청와대에 갇혀가지고 이런 걸 우리는 선거라고 하고 앉아 있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 운명이 백척간두에 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구해줄 백마탄 왕자가 누구예요? 여자가 나타나면은 청년들 이 문제 해결돼 안 돼? 노인들 문제 해결돼 안 돼? 모든 빈곤의 문제는 물러가라.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냐면은, 자 봐요.
우리의 청년들을 자, 직장 없어. 학자금, 융자금 못 갚아. 집 없어. 어디 가 있어요? 고시방에서 뭐 먹어? 라면 먹어. 얘들이 반찬 제대로 해 먹겠어요? 이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생각할 때 피눈물 나는 이야기야. 여러분들은 그걸 예사로 보지 마라. 청년들이 몸을 다 망치고 있어. 정자가 안 나와? 그런데다 술을 품마셔. 그리고 부모들을 원망하고 있어. 그리고 보던 애들은 부모한테 너무 미안해하고 있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결혼 못해. 자식 못 낳아. 갈 곳이 있어 없어요? 자살 세계 1위야. 자살 세계 1위. 이렇게 청년들을 군대 가면 또 2년간 뭐해요? 착취. 임금 착취야. 아니 국회의원들은 몇천만 원씩 받아먹는데 대통령은 몇천만 원씩 받고 판공비가 몇십억인데 얘들은 보쳐서 죽으라고 일해주고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이게 뭐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얘들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편의점에 가서 다리가 퉁퉁 붙도록 서서 일하고 해봐야 돈 밥값 빼고 나면 몇 푼데 자비지하고 나면 뭐 있어요? 그거를 바라볼 때 허경영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 착취에다가 자살에다가 자식 못 놓게 하고 결혼 못하게 하고 집에서 쫓겨나게 하고 학자금 때문에 뭐가 돼요? 학자금 때문에 못 갚아가지고 신불자 만들어 놓고 자살자 만들어 놓고 범죄에 끌려 나가게 만들어. 범죄자를 다 만들고 범죄자이면 건강병신을 만들고 있어. 내가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에 대해서 이 청년들을 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청년들 다 버려요. 알겠습니까? 노인들의 4가지 고통, 청년들의 4가지 고통,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정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대통령 되는 거는 나는 바깥에 있어도 이미 대통령이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촛불 대통령들 테레비에 나와서 토론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속에서 그걸 말이라고 하고 앉아 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한 놈은 세금을 올려야 된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또 그걸 왜 하냐고 그러고 둘이서 싸우고 앉아 있어요. 세금을 왜 올립니까? 에? 도대체가 국가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 한 명 본 적이 없어. 그 얼굴들 하며 그 관상하며 쳐다보고 있으면 야 이거 참 이거 백척간두와 풍전등화가 아주 코앞에 와 있습니다. 에? 알겠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위험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막을 사람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허경영입니다. 자, 오늘 처음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처음 온 사람들 좀 이따 나오면 내일이 우리 하늘궁 오는 날이죠? 네. 앉읍시다. 자, 이제 조용히 해요. 내일이 우리 하늘궁 구파발역에 몇 시까지 오죠? 12시까지. 네. 지금 하늘궁 그림까지 와.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오는 사람을 많이 데려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늘궁을 건립하려면 많은 기금이 있어야 되니까. 가죠. 또 언제? 내가 지금 잠을 자는 집이 이거죠. 여기 하늘궁 내가 집. 이 건물도 상당히 한옥이라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 지으려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 안 그래? 여기가 내 숙소예요. 영빈가 그래 안 그래요? 나중에 나는 여기가 좀 추워. 겨울에 좀 추워도 혼자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람들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만나겠죠, 그죠? 영빈관이야. 자, 한번 여기서 자더라도 여기서 낮에는 영빈관이고 여기는 강의실들이 있어, 그죠? 이게 풀로 강의실이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올 때 이게 하늘궁 본관이에요. 하늘궁 있죠? 하늘궁 본관이고 이거 하나 이게 10층 조감도지. 예? 7층으로 지을 거예요. 요게 현관이 1층, 2, 3, 4, 5, 6, 7. 뭐 괜찮죠, 뭐예요? 네. 괜찮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요 경비 초소는 누가 기증했죠? 요 왔는가? 네? 저기 있네, 저기. 이리 나와봐요. 저 양반이 이거를 만들어 봤는데, 이거 진짜 이거 고생했어. 박수. 부산에서 이걸 만들어서 대형 트럭에 싣고 왔어. 그런데 이게 말이요, 철골로 만들었는데 컨테이너 큰 것만 해. 그런데 안에 그 모든 게 방음도 돼 있고 난방돼 다 돼 있어. 전기불도 다 들어오고 완벽하게 불까지 다 켜놓고 가셨어. 전기 도란수도 안에 다 들고 다 들어있어. 그냥 무슨 이런 그 경비실이 아니고 잘 만들어놔서 하는 건 경비죠. 이거 싣고 와서 여기 갖다 놓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3일인가 작업을 해서 마무리하고 와서 축하 박수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새로운 사람들 전국에서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후원을 해가지고 이걸 지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해관이 있는데 그 안에 기부 돈을 낸 사람들 명단이 쫙 올라가겠지, 그죠? 그게 여러분들의 일에 엄청난 에너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조속한 시일에 이걸 빨리 지어야 돼. 땅은 다 준비되어 있잖아, 그죠? 이게 아마 한 200억 들어갈 거야, 아마. 한 200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콘크리트로 짓습니다. 요거는 100% 나무로 짓고 콘크리트를 지어가지고 기와 올리는 건 이제 요 색깔은 붉은색으로 할 거예요. 황색으로. 알겠죠? 디자인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요 하늘궁 방문 안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게 인터넷에 올릴 거니까 많이 보세요. 네. 자, 그리고 오늘 꽂히고 싶은 사람들 나오세요. 이게 아마